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된다는데 연체에도 이자가 발생을 안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기존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지만 채권추심법은 소극적인 규정이었죠. 채권추심 관계에서 채권자가 하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폭행, 폭언, 야간추심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규정이었지만 이번에 규정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적극적인 규정으로서 연체된 이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채권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기한이익 상실 전에는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 관계를 규율할지를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채권자인 은행이 연체된 이후에 연체이자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 연체이자 감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를 보시면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후에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이익 상실이 아니라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죠. 근데 맨 처음 달에 10만원을 못 냈어. 그러면 나머지 90만원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변제 기한까지 수개월이 남아있는 이익이 채무자에게 있지만 그 이익은 일시에 상실이 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전체가 변제기에 도래한다. 이것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죠. 채무자가 원래 주기로 했던 이자율이 5%이고 연체가 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한 연체 이자율이 1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종래에는 100만원 전체에 대해서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었으니까 전체가 연체에 걸렸다고 보고 100만원 전부에 대한 약정이자 5% 플러스 100만원 전체에 대한 지연이자 15%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따르면 내가 못 낸 1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 5%하고 연체이자 15%를 지급해야 되는데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 5%만 지급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비해서 연체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단 매달 변제기가 돌아와서 각자 전부 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연체가 다 걸려버리면 그때는 결국 뒤에 가서는 전액에 대해서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각채권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법 제9조 제1항을 보시면 송금에 산입한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는 장래의 이자를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송금 산입이 무슨 뜻이냐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회계상 이렇게 못 받는 돈으로 분류하는 것을 대송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못 받는 돈이니까 대송금으로 처리하면 이게 송금 산입, 즉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송금 처리된 채권을 상각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회계상 이 은행 입장에서는 대송금으로 처리해서 송금 산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못 받는 돈이라고 분류를 했지만 반대로 법률상으로는 이 채권은 아직 존재하는 채권이고 연체이자는 계속 무한정 증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내심 추심을 포기했고 가능성이 없다고 봤고 이미 대송금 처리하고 송금 산입해서 비용 처리 다 했으니까 이 채권을 추심기관한테 헐값에 팔아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헐값에 사온 추심기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법률상으로는 계속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무한정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연체이자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 대부업체가 내 채권을 사간 이상, 양수받아간 이상 내 입장에서는 영원히 그 채권을 다 변제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산수적으로 변제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법률에 따를 때는 상각채권으로 분류한 다음이라 하더라도 은행이 보유할 때는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이것을 헐값에 채권 추심회사에 팔아도 계속 연체이자가 발생했는데 개인채무자보호법 여기에 따르면 상각채권으로 분류한 다음에 은행이 들고 있으면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하지만 내가 이것을 헐값에 팔 때는 반드시 장래이자는 면제한다는 조건으로 팔아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채권을 사간 입장에서는 사올 때 있는 그 채권값은 추심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헐값에 사온 이후로 무한대로 연체이자를 증식해서 계속 뽑아먹겠다, 이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신설되면서 무한정 증식하는 연체이자, 그 중에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하고 은행이 채권을 팔 때 이 경우에 연체이자가 무한정 증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